작년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만 유기동물이 무려 11만 2,406마리라고 합니다. 이효리나 여러 연예인분들이 같이 노력해주셔서 19년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한데요. 12년 전인 2011년 3만 9,195마리인 것에 비하면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강아지를 입양했다가 상습적으로 파양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연예인들도 있는데요. 그만큼 아직도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이 약합니다. 특히나 고양이에 비해 산책을 시켜줘야 하는 등 사람의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한 강아지가 고양이에 비해 4배나 더 버려진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슬프네요. 실제로 유기동물의 80%가 강아지고 20%가 고양이라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를 키우려고 하는 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도 우리 막둥이들에 대한 애틋함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꼭 집중해주세요. 제가 우리 막둥이를 키우게 된 지도 벌써 13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처음 막둥이를 키우게 된 이유는 친한 친구 집에 갔는데 작은 말티즈가 있었어요. 처음엔 단지 귀여워서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놀고 산책도 자주 가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매일 놀다 보니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고 항상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우리도 강아지 키우자고 말을 했는데요. 엄마가 엄청 반대하셨어요. 방 청소도 잘 안 하면서 털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친구들하고 맨날 놀러 가면서 산책은 언제 시킬 거냐 등 강아지 키우는데 힘든 점을 저한테 하나씩 다 말해주면서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강아지 키우면 필요한 것과 해야 할 것, 또 털이 많이 안 날리는 강아지를 키우겠다 등을 다 정리해서 엄마한테 보여주고 다 내가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나서야 지금의 우리 막둥이를 데려올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처음에 바로 허락을 해줬더라면 제가 막둥이에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애정을 주고 정성껏 키우진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며 엄마한테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혹시나 13년 전 저처럼 정말 너무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강아지를 키우기 전 꼭 알아야 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키우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영상에서 말하지 못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강아지 키우기 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비용입니다. 사실 현실적인 문제하면 제일 먼저 돈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강아지를 처음 데려오는 것부터 지낼 수 있는데 필요한 용품까지 초기 세팅을 해야 합니다. 이걸 초기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강아지 초기 비용은 강아지 사료, 목줄, 이동장, 화장실 등 다양하게 많은데요.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말씀드릴게요. 일단 처음 강아지를 데려오는데 드는 입양비가 있습니다. 저는 13년 전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강아지 입양 비용은 평균적으로 4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강아지의 종류나 상태, 혈통에 따라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아지를 데려왔다면 이제 강아지가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겠죠? 필수적인 용품과 금액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아지가 쉴 수 있는 하우스 5만 원, 볼일을 볼 수 있는 배변판과 배변 패드 3만 원, 강아지 이동장 10만 원, 강아지 사료 2만 4천 원입니다. 지금까지 금액을 다 더해보면 40만 원에 5만 원, 3만 원, 10만 원, 2만 4천 원을 더한 60만 4천 원입니다. 근데 아직 초기 비용이 끝난 게 아닙니다. 강아지를 처음 데려오면 필수 예방접종을 해줘야 하거든요. 강아지 필수 예방접종은 보통 1차부터 4차까지는 필수고 5차와 6차는 선택입니다. 저의 경우는 5차까지 예방접종을 해줬는데요. 1차 25,000원, 2차 15,000원, 3차 15,000원, 4차 3만원, 5차 2만원이 듭니다. 그럼 아까 60만 4천원에 25,000원, 15,000원, 15,000원, 3만원, 2만원을 더해 총 70만 9천원이 됩니다. 저희 막둥이는 중성화 수술까지 합치면 약 130만원 정도 되겠네요. 저희 막둥이는 암컷이라 중성화 수술이 조금 비쌌지만 수컷의 경우 보통 수술 비용이 30만원 정도 합니다. 지금까지 초기 비용만 13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매달 막둥이가 먹는 밥과 건강검진, 미용이나 간식비, 강아지 놀이터 등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매달 꾸준히 들어가는 고정비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KB금융그룹에서 조사한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비용 제외하고 강아지 한 마리당 매월 약 11만 원 정도를 순수 양육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32%는 사료가, 18% 정도가 간식비, 11% 정도가 미용비, 나머지 패드나 일회용품, 관리용품 등에 39%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비용만 계산한 겁니다. 진짜 돈이 많이 나가는 건 바로 병원비입니다. 처음 1년까지는 41만원, 2년차는 평균 29만원, 3세 32만원, 4에서 5세 평균 38만원, 6에서 7세는 47만원 정도를 평균 의료 비용으로 지출한다고 하고
7세 이후부터 의료 비용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8에서 9세는 평균 70만 원, 10에서 14세 평균 90만 원이고요. 15세 이후부터는 50만 원 정도를 의료 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좀 세분화해보면 피부질환 46%, 정기검진이 34%로 거의 대부분의 지출을 차지했고 나머지 소화기 질환, 치과 질환 순으로 의료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역시 평균값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세요. 사실 강아지는 1년에 병원을 한 번도 안 데려가고 키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보호자들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의료 비용을 계산해 볼게요. 해마다 구충, 접종으로 약 14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며 6살 이후부터는 스케일링이나 정기 건강 검진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2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혹시라도 사고가 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이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펫보험이라고 반려견 보험도 많이 드시는데요. 소형견 기준 평균 월 5만 원 선이에요. 그럼 여기에 6세 이후 해마다 스케일링이나 건강검진 비용을 더하고 구충과 접종 비용을 더해보겠습니다. 1년에 보험료 60만 원, 스케일링 검진 25만 원, 구충 접종 14만 원을 더하게 된다면 6살까지는 해마다 74만 원을 의료 비용으로 지출하며 7살 이후부터는 약 100만 원을 의료 비용으로 쓰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 초기 비용으로 130만 원, 매달 식비로 11만 원, 1년 병원비 약 100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성 들여 예방접종을 해주고 자주 병원을 간다고 해서 항상 강아지가 건강하기만 한 건 아닌데요. 강아지는 한 번쯤은 아파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주로 많이 뛰어다니다 보니 관절에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요. 소형견들에게 주로 많이 일어나는 슬개골 탈구의 경우 수술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좋은 원료로 만든 관절 케어, 사료나 영양제를 먹이는 것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강아지가 이렇게 아프게 되면 우리 마음도 너무 아프고 하루 종일 걱정되고 신경 쓰인답니다. 하지만 강아지의 현실적인 문제가 돈만은 아닌데요. 저희 엄마도 그랬지만 강아지를 키울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털 관리입니다. 아마 강아지를 키우는 걸 털 빠짐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비숑이나 푸들처럼 털이 잘 안 빠지는 아이들이 인기가 많기도 하고요. 제가 요크셔 테리어를 키우는 이유 중 하나도 털이 많이 안 빠져서도 있답니다. 털이 많이 빠지는 강아지들의 경우는 매일마다 돌돌이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데요. 옷과 이불, 소파에 털이 항상 붙어있는 것도 적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털이 안 빠지는 강아지라고 해서 편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저희 막둥이인 요크셔 테리어, 푸들, 비숑처럼 털이 많이 안 빠지는 강아지들은 털이 엉키지 않게 매일 빗질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빗질이 뭐가 힘들다고? 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밤늦게 퇴근하고 와서 매일 빗질을 해주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건 바로 산책입니다. 강아지를 이미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산책의 중요성은 벌써 잘 알고 계실 테고 안 키우시는 분들도 강아지에게 산책이 중요하다는 건 아실 텐데요. 보통 강아지를 키우기 전에 많이 하는 생각이 퇴근하고 운동할 겸 같이 산책 나가야겠다. 운동도 마침 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헬스나 필라테스 아니면 홈트라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만약 이것도 제대로 못 다니신 분들이라면, 또 혼자 사는 분들이라면 퇴근하고 약속이 있어도 강아지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빨리 산책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혼자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거나 술을 마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혼자 강아지가 오래 있게 되면 분리불안이 생길 수도 있고 배변 실수를 한 걸 다 치워야 하기도 하며 밥도 챙겨주고 책임져야 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저도 아직 잘 모르는 거긴 한데요. 그건 바로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입니다. 저도 이건 아직 막둥이와 같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고 마음이 아픈데요. 진짜 이런 생각을 할 때면 제 수명이라도 나눠주고 싶어요. 강아지의 수명은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로 사람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언젠간 한 번씩은 마주하게 될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둥이가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제가 그걸 돕기 위해 채널을 만든 이유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힘든 점이 많죠? 너무 제가 안 좋은 점만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럼 뭐 키우지 말라는 거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키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미리 잘 알고 키우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10만 마리의 강아지들이 길에 버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단순히 처음 보고 귀여운데? 키워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입양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에 버려진 강아지들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프고 더 이상 이런 강아지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것이니까 이해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이 지금 강아지를 키우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잠시 말씀드린 강아지 관절 사료나 영양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더라도 막둥이와 산책하는 시간이 즐겁고 노는 게 재밌고 보기만 해도 행복해서 13년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 강아지를 진짜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이런 걸 다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막둥이와 같이 사는 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막둥이 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